금성이 산이 된 이야기, 상상이고 가설이고 추리이고 마음 프로 뻥이고 증거 없는 이야기, 소화가 되시는 분, 컨셉을 이해하시는 분,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만 들으십시오. 금성산입니다. 그 이제 우리가 초창기라고 표현이란 것은 그 어느 정도의 그 깨어남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명확한 답을 얻었다고도 하기 힘든 어떤 이런 가장 공식적인 용어로는 대체 역사관이 맞는 거고, 또는 대체 역사관이라는 개념의 그 가설이 맞는 거죠. 어차피 지금 우리가 실존하는 국가나 실존하는 세계에서는 이미 짜여진 이야기로 또 믿는 거고, 또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그, 그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유사성이 있고, 또 왜곡이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사람들이 이제 더 큰 영역을, 이제 초창기에는 큰 영역을 보는 거고, 또 중국을 동기화시키는 거고, 또 이제 그걸 떠나서 더 크게, 또는 이 아메리카 쪽까지 방향을 보았고, 또 그것들을 방향을 잡아가는, 어떻게 보면 선도자적 역할을 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있습니다. 물론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에서 보기에는 이제 그런 모든 방향성들이 역사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는 시즌 1이 됐건 과거의 블로그가 됐건 그 역사를 찾아가는 맥락은 아닙니다. 물론 역사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단계별로 소화가 되시는 분들은 역사적 기록, 즉 우리가 주입된 또는 교육화로 머리에 쌓여 있는 역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절대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의식의 방향을, 아니 공간의 방향을, 또는 인물의 각색됨을 이해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물론 그런 나아감과 단계들이 단순히 지금의 시간에 공간에 국한된 의식으로 갇혀 있는 상태보다는 더 낫지만, 쉽게는 대주론이라는 관점의 문을 열고 나와서 결국 빠져드는, 맹신하는, 또는 추구하는 그런 것들은 또 다시 올바른 과거 운동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과거의 기록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의 시간과 공간에 눌려있는 상태의 교육이 길들여 놓은 의식의 각도만, 또는 크기만 넓혀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시간적으로 가장 사람들을 우매하게 하는 신의 논리나, 또는 민족의
시조의 논리나 그런 것들로 빠져 들어가는데, 결국은 조금만 이성적으로 정신을 차리면 그 그러한 그 틀이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또 누구에게 떨어졌는가를 한 번쯤은 물음표를 생각하면서, 또 왜 그 과감하게 그 각 시대에 우리가 이제 말하는 고려사가 됐건 조선사가 됐건 백제신라 고구려 그 이상이 됐건 그들은 그 현실의 제국을 만들어가면서 현실의 제국의, 이제 물론 우리가 표현은 제국이지만 그 신의 역할을 혈통 가문들이 끌어왔는가를 되물어 봐야 됩니다. 모든. 그래서 어느 시점에 그 하나의 잡힌 기준이, 그 기준점이 그 절대 포인트가 아니다. 뭐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너무 잔소리가 초반에 길었고. 아무튼 한반도 사람들은 이제 드라마의 테크니셜, 또 그 배우들의 또 이 과거하고 다른 비주얼, 기타 등등으로 또 만들어진, 또 CG가 됐건 세트가 됐건 과거에 대한 소품의 그 업그레이드가 됐건 뭐 그런 것들로 더 뭐 이미지화된, 각인된 정조를, 영조를, 고종을, 이성계를, 왕건을 찾고 있는 거죠. 어느 시대에 정말 성의 없이 정리된 이런 사파들에 비하면, 이것도 이게 성의 없게 그 정리된 것을 우리가 초창기에는 큰 왜곡, 우리의 직계 조상들을 폄하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착각을 하는데, 실제는 여러 가지 가설 중에 이동되었느냐 이식이었느냐의 금정이 세대 이야기는 이식의 가능성을 많이 두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고, 그 이식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대충 할 수 있는 거지, 그 실제 그 어떤 인물들이 그 존재했다면, 우리가 흔히 뭐 지금의 임기처럼 짧은 연도도 아니고 뭐 80년이 됐건 4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그런 시스템의 상부에서 존재했다면, 기록되어지는 많은 자료, 뭐 그림이 됐건 동상이 됐건 또는 어느 시대의 사진이 됐건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존재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 결국은 한반도사의 정리된 시간대가 짧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밀리고 밀려서. 이해하시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편은 기존에 이야기했던 것들의 이해도가 좀 있는 분들이 뒤에 나오는 가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우리는 실존했던, 각색되어졌던, 새로운 캐릭터로 등장을 했던 그 인물적 포인트가 지금의 세계사에 1900년대 초에도 영향을 주고 1800년대하고 연계가 되는 인물들 중에 중요한 인물들이 여러 있겠지만, 주로 금성이 살인된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나폴레옹, 링컨, 시오도스 루즈벨트, 히틀러, 이들이 이 두 인물은 1900년대 초에 실존하는 역사의 인물들이고,
링컨은 언제나 말씀드리는 미국 독립 역사로 각색되어지는 인물화 포인트로 보는 거고, 나폴레옹은 주로 이제 모두가 그 방향성을 그 이전부터 두고 있고, 금성이 사는 이야기 시즌 1에서도 잠깐 거론했던, 이제 자주 또 거론했던 홍경래의 난의 이야기화된, 홍경래의 난의 이야기가 나폴레옹화가 된 게 아니라 홍경래의 난이 축소됐건 이 로컬 지역화 됐건 된 거고, 이 나폴레옹이란 개념은 유럽사의 큰 핵심이지만 결국은 아메리카사에서의 존재했던 인물로 보는 거고, 그랬을 때 한반도 기록에 잠깐 반짝하고 나오는 홍경래의 난의 어떤 난을 일으키고 어떤 특정 지역을 점령을 했던 이런 것들은, 이 한반도사의 기록들은 수적인 거나 시간적인 거나 이유나 이런 것들이 로컬화 돼서 축소가 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의 한반도화 시키는 작업을 누군가가 했으면 이 누군가는 결국은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자판이 되는 거죠. 아무튼 왜 나폴레옹이고 왜 링컨이고, 시오도르 루즈벨트는 많은 이야기를 했고, 히틀러 이제 푸이가 히틀러고 히틀러가 푸이의 캐릭이고, 청제국이 프로이센 또는 독일 제국 기타 등등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영해옹주 이야기를 하면서, 영해옹주하고 결혼한 애가 부마가 박영효고, 박영호의 실존 캐릭터가 시오도스 루즈벨트가 아니겠느냐, 뭐 이 이야기는 많이 했고, 이거를 좀 이해하시는 분들이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스타트는 영해옹주로 들어가는 거고, 이 영해옹주와 시오도스 루즈벨트의 딸이 결국은 앨리스 루즈벨트 롱워스고, 젊었을 때 지금의 한반도에 여행을 온 사진들 많이 보여준 거 기억하시면 될 거고, 실제 조선의 거점이 되는 아메리카 동부 13도에는 물론 메이슨들이 살인들이 지배를 했지만, 그 살인들의 본질을 따져보면 조선시대의 상위층 그룹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가 어제다 말씀드리지만 상상이고 가설이고 추리고 마음프로 뻥이고 증거 쓰며 SF 소설과 같은 다차원적인 이야기이니까 편하게 들으시고, 그럴 수도 이런 가설과 상상과 추론으로 이야기가 풀어지거나 들어맞는 것들을 그냥 편하게 들으시는 게 그냥 소화 안 되는 분이 애매모호한 사람들은 도움이 되는 거고, 소화되시는 분들은 이런 쓸데없는 가설 속에 여러분들이 고뇌하는 답을 조금이나마 알아차릴 수 있는 언제나 말하는 0.4격을 먼저 때렸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의 워싱턴의 링컨의 이렇게 크게 거의 신처럼 존재하는 이유가 결국은 아메리카 미국사의 철종이라는 왕을 왜 부각을 시켰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철종이다. 그러면 링컨
철종이 되는 거고, 한반도사에 기록화된 철종이 또 전부는 아닐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뭐다, 이제 이쪽에 동상이 있는 거고, 이렇게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에 자상을 하고 앉아 있는 거다. 링컨. 우리는 한반도사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워싱턴 메이슨들이 만든 이 도시에, 물론 화성돈이고 정조와 연결시킨 거고, 뭐 이런 이야기들 꾸준히 해왔으니까 기억하시면 됩니다. 했던 이야기들보다는 오늘 맥락은 그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링컨이 있는 거고, 여기는 토마스 제퍼슨인가? 여기가 토마스 제퍼슨 아니면 알렉산더 해밀턴이 될 수 있는 포인트인데, 아무튼 그러면 여기 오벨리스크가 있고, 이쪽에 국회의사당에 누가 있냐면, 자, 이 자리에 철종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이 음모론이 됐건 메이슨이 됐건 일루미나티가 됐건 뭐 이런 것들은 외국 거 영상들을 많이 참고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시즌 15에서 전편에서 지금 15 시즌 10회하고 9에서 좀 과거에는 한두 번만 거론했지만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시킨 그 나폴레옹 3세 샤를 루이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프루트 아무튼 나폴레옹 3세가 프랑스의 철종이다. 즉 이 한반도화된 철종과 그 미국화된 링컨, 또 프랑스의 역사화된 나폴레옹 3세를 실존 아메리카나 유럽사에서, 물론 이제 아메리카에서 왕국이 제2제국이 존재했다면 제2제국의 성격은 그 연결성은 독일 2제국, 프랑스 2제국의 연계성이고, 이거의 단절성은 철종과 고종이고, 고종 탄생 이전에 흥선대원군이고, 흥선대원군이 비스마르크다. 그랬을 때 이 나폴레옹 3세가 결국은 링컨이다. 즉, 자, 이건 이제 언제나 말하는 전체적 추론, 입체적, 다각적, 인물적 구성을 하나로 모아 원 스테이지에서, 하나의 오리지널 스테이지에서 추론을 하는 이야기가 금성이 산이된 이야기니까. 자,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시즌 1에서는 계속되는 큰 이야기 또는 이 한반도 기록화된 관점에서의 계속 바라보는 시각들, 하지만 이제 시즌 10을 거치면서 아마 이게 그 이제 시즌 1에서 제가 이제 전체 이야기를 끝내고 동부 13도로 좁혀놨고, 이제 그 과정 중에 이제 블로그가 됐건 뭐 시즌이 별로 있고, 시즌 X에서 이제 아메리카 본 무대에서도 13도에서도 더 줄였고, 이게 시간대별로 확장이 될 수 있는 거고, 결국은 이 아메리카 무대에서의 정치적, 군사적 그 변화의 포인트들이 어느 시점부터 실존이고 어느 시점부터 큰 왜곡이냐에, 이 동양사와 미국사의 중간에 유럽사를 끼웠을 때 그게 순차적인 변화의 작용이 또는 빠진 것들이 보여지는 거고, 이제 뭐 중국 역사나 일본 역사까지도
어느 정도 연결시키면 전체 큰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 그런 전체적 지금 국가를 거꾸로 타고 가서 시간적으로 과거 순으로 갔을 때는 더 쉽게 매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이 1800년대, 1700년대, 1800년대에 그 가지에서 갈라지는, 즉 1800년대에 갈라지는 그 관점을 이해를 하게 되면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다. 뭐 이 이론은 많이 더 이야기했으니까. 아무튼 이 나폴레옹 3세가 프랑스 역사에 등장한 나폴레옹 3세가 미국사의 링컨으로 변화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미국은 영국에서 나왔고, 이 미국이 탄생함으로 영국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 거고, 미국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영국보다는 독일이고 프로이센이 되는 거고, 이제 뭐 브리튼으로 넘어가지만, 아무튼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을 했다라는 이 명제가, 미국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미국이 없을 시나리오에서는 지금 시나리오 생각하는 영국도 없는 거죠. 다른 이름의 영역이 결국은 프로이센이 됐건, 독일 제국이 됐건, 거기서 미국이, 즉 프랑스에서 미국이 독립을 하던 이 시나리오로 되는 거죠.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 독립을 하다. 아무튼 여기 지금 좀 더 어려운 이야기 좀 했으니까, 아무튼 일단 오늘 이야기에서는 나폴레옹 3세가 링컨하,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이 철종의 프랑스 버전이 나폴레옹 3세고, 이 나폴레옹 3세 그 링컨이 미국 버전이고, 그러면 이 미국 버전하고 프랑스 버전을 미국 버전에 대입했을 때, 그랬을 때 나폴레옹 3세급이나 되니까 동부 13대에서 이 정도 대우를 받는 거다라고 거꾸로 역에서 역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 워싱턴을 설계한 애가 프랑스 인물이고, 아무튼 여기까지 이제 설정은 저번 편, 이번 편에서 나폴레옹 3세가 링컨이고 철종이다. 뭐 이 정도 가설. 하지만 시대적, 시간적, 국가적인 것을 하나의 영역의 인물로 재구성했을 때는 결국은 맞는 인물이다, 나폴레옹 3세가. 하지만 이게 어떻게 조선사하고 또 연결이 되느냐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할아버지가 나폴레옹이 됩니다. 나폴레옹 3세, 나폴레옹 1세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 관계가 그냥 쉽게 표현하게 이게 할아버지고 손자입니다. 즉 나폴레옹 3세는 나폴레옹 1세의 손자다. 뭐 서손자가 됐건 양자로 입양한 손자가 됐건, 손자의 개념으로 프랑스사에서는 정립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명성으로 대통령이 됐다가 제2공화국, 그 다음에 제2제국의 황제가 되는 거고, 제1공화국, 제1제국의 나폴레옹 1세가 할아버지다. 즉 족보적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가설을 봤을 때 결국은 철종이고, 철종의 할아버지가 결국 누구냐? 사도세자 3남의 은원군의 서손자이자 정계대원군 이광의 셋째 아들이다. 한성부에서 태어났으며 은원군과 상계군 사건과 이복형 원경의 역사를 교동도 강화도의 유배지로 옮겨, 즉 은원군이 그 철종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고, 그 은원군 상계군 사건으로 교동도 강화도로 유배를 옮겼고,
왕족의 이유를 박탈당하고 평민처럼 생활하였고 농업과 나무꾼 행상으로 살던 중 순원 왕후의 명으로 덕왕군에게 봉해진 뒤 중숙부 순조의 양자장경으로 왕위를 이었다. 누가? 철종이. 철종은 은원군의 서손자이다. 즉 은원군의 서손자가 철종인데 철종을 나폴레옹 3세로 봤을 때 1세가 은원군의 위치에 떨어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 60년대, 70년대 강화도령의 철종 좀 시끄러우니까 잠깐만. 이게 이제 이제 60년대, 70년대 영화 강화도령 뭐 이런 이미지로 그 철종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러시모아산에 이제 4명의 미국 대통령이 기록이 되는 거고, 즉 이 조각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시어더스 루즈벨트, 링컨이 되는 거고, 결국은 여기에서도 실존 인물은 결국은 시어더스 루즈벨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시어더스 루즈벨트가 자기 부인의 옹해옹주의 아버지인 왕족인 철종을 링컨화 시키는 거다. 조지 워싱턴이야 정조가 되는 거고, 토머스 제퍼슨은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야기 됐고, 그래서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시어더스 루즈벨트, 아브라함 링컨이 되는 거죠. 조지 워싱턴, 아브라함. 자, 그래서 조지 워싱턴, 시어더스 루즈벨트, 나폴레옹 3세. 즉 영조, 얘는 박영효, 철종, 이게 이제 연결을 두는 겁니다. 이렇게 점프를. 어떤 캐릭이? 이 링컨이란 캐릭이 나폴레옹 3세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3세가 프랑스 제2제국의 유일한 황제이면서 또 최초의 프랑스 대통령이면서 나폴레옹 3세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최초의 프랑스 대통령이면서 황제국, 즉 거꾸로 다시 링컨이 그래서 황제라는 암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링컨이 이게 지금 모던화된 황제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위치도 그렇고 황제의 자리에 있는 거죠. 황제의 자리에. 자,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이게 이해되는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누르셔야지 수에 맞게끔 난이도가 언제나 말씀드렸지 올라가는 거지. 이게 이해를 못하면 어려운 이야기를 어렵다는 게 더 디테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넘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는 거고, 언제나 말씀드리는 초창기부터 10명 이상만 넘으면 12명 이상만 넘으면 된다. 이 이야기를 전체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12명 이상만 이해하면 금성이 산이된 이야기는 계속 되어진다. 뭐 그런 이야기 초창기부터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댓글은 금성이 산이된 이야기를 초창기부터 들으신 분들은 제가 댓글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관점이 많고, 지금도 댓글에는 각 편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하고 관련돼서의 자기 생각이 됐건, 또는 어떤
더 붙이고 싶은 말이 됐건 또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또 다른 관점이 됐건을 붙이는 거는 제가 허용을 하지만 전혀 뜬금없는 쓸데없는 자기 관점에서의 이 동영상과 관계없는 것들을 달거나 물으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댓글을 지우거나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은 잘 이해를 하실 거고, 자기의 사상이, 자기의 논리나 글을 표현할 자신 있는 분은 카페로 오셔서 자기의 논리의 글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 3세, 유럽 사회에서도 중요한 인물이고, 프랑스, 독일과의 관련이 또 깊은 인물이면서 또 세계사에도 크나큰 영향력을 주는, 이제 이 나폴레옹 3세가 민법을 만들어서 그 민법이 뭐 유럽의 국가에 영향을 줬다. 이것을 한반도에 홍경래연안이 일어난 이후에 1800년대 밀란들이 여러 지역에서 발생을 했다는 논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나폴레옹 나폴레옹이 이제 민법을 만들어서 이 민법이 현대 어떤 그런 민주주의가 됐건 국가에 어떤 영향을 준 법전이 된 것처럼 이걸 한반도화 시킨, 이제 물론 한반도 뭐 진주밀란이 됐건 동학농민이 됐건 이 1800년대에 여러 난들이 삼정의 문란으로 일어나지만 결국은 나폴레옹 민법이 영향을 준 그 후의 맥락이 홍경래연안 이후에 여러 난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이 또 이꼬르가 되는, 교집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나폴레옹 황제. 자, 이제 홍경래를 나폴레옹이라고 이꼬르, 이건 수없이 많이 이야기했고 수없이 간단한 논리이고, 그러면 과연 언제나 의문점은 평안도에서 난 홍경래라는 이 한반도화된 기록이면 이게 오리지널 무대인 이제 두 곳이 설정이 되는 거죠. 유럽이냐 아메리카냐. 그래서 이제 유럽도 이식되어진, 튕겨져 나간, 뭐 이제 이거의 어떤 핵심적인 사건을 저는 로간 파천 그런 맥락으로도 보고, 일본 역사에서 교토에서 도쿄로 천자가 이동한 뭐 이런 맥락으로도 볼 수 있지만, 결국은 아메리카라는 곳이 역사가 새롭게 재정립되어졌기 때문에 그곳에 있던 역사는 결국은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는 단순 구조를 설정하고 이해하는 게 더 편하지만, 그 세세한 방법론이 어떻게 진행되어졌는가에서는 금성이 사는 얘기에서 띄엄띄엄 많은 것들을, 맥락들을 집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아무튼 그랬을 때 나폴레옹의 유럽에 기록된 기간이 얼추 뭐 그게 꼭 맞다는 게 아니라 홍경래연안의 짧은 이것보다는 더 맞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과연 한반도사의 홍경래라는 인물이 실존이냐 복합된 인물의 상징성이냐, 이거에 대한 의문을 두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부터 나가는 이야기는 극상상의 극추리의 또는 금성이 살인된 이야기에서만의 그 해석법이고, 이것은 그냥 어떤 맥락으로만 이해하시는 게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금성이 살인된 이야기에서는 생각하는 것은 홍경래라는 한반도사의 기록이 뭐 홍길동처럼 시대를 대변하는 캐릭터화돼서 또는 로컬리즘으로 와서 더 축소화되고, 또 실존 인물을 가리기 위한
가상의 캐릭터의 인물화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나폴레옹이 도대체 누구이냐를 의문점을 두는 거죠. 우리가 이제 홍경래는 몰락한 가문에 뭐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사회에서 가난한 애들이 열심히 일해서 갑부가 된 그 록펠러 가문이 됐건, 그 이런 논리가 이 역사적 소수를 한 곳에 모으고 우리가 봤을 때는 결국은 권력을 쥔 사람이나 부자가 된 사람이 과거의 구질서의 시스템에서 평민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도 가문이나 양반 그룹이나 왕족의 피가 됐건 이런 것들하고 관계된 라인이 아니고서는 1800년대 말에 미국에 등장하는 갑부들도 없는 거고, 미국에 등장하는 대통령이 되는 정치적 권력을 잡는 인물들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1800년대로 돌아가서 그때 시대의 황제라는 타이틀, 유럽 사회에 가장 영향을 주는 황제가 될 수 있는 인물이라면 이 조선사를 기준으로 비춰봤을 때, 계급으로 봤을 때는 왕족이 됐건 세도 가문에 서열이 되지 않으면 그런 집중력도, 그런 군사권도, 그런 대중의 반응도 나올 수가 없는 시대의 시간대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나폴레옹이 과연 금성이 사야 되는 이야기에서는 이 15시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시간이 지금 나폴레옹은 코르시카 출신 하급 귀족, 일단 귀족입니다. 제1통령이 취임하여서 1799년에 쿠데타를 일으켰고 19세기 첫 10년 동안은 프랑스 제국은 나폴레옹 전쟁이 주도하였고 유럽의 모든 강대국이 이 전쟁에 휘말렸고 프랑스의 유럽의 지배적인 자리에 앉게 되었다. 스페인 무장 시민들의 끈질긴 쿠데타와 1822년 러시아 원정 실패를 나폴레옹의 삶에 완전히 돌려놓았다. 이제 홍경래는 그 정주성으로 끝나는 거고, 자 10년 이상입니다. 나폴레옹이 그러면 1799에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 이전부터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육군 포병 소위에 인간했고 프랑스 제1공화국에 눈에 띄게 지위가 올라갔고 제1차, 제2차 대프랑스 동맹과 전쟁에서 강력한 반프랑스 연합 상대로 승리하여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이게 서술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1805년도 05입니까? 나폴레옹이 황제 대관식을 합니다. 이런 사파가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자 철종의 할아버지는 은원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은원군의 조선왕조의 기록에는 반란하고 굉장히 밀접한 인물입니다. 홍경래를 통했던 1817입니다. 이 홍경래와 은원군하고 관련 중에 홍경래와 통했던 최수영은 1817년 3월 다시 사람들을 모아 순조를 폐위하고 은원군의 서자 이철덕을 추대하려다가 거사 직전에 실패했다. 즉 순조 안동김씨 김조순으로 해서 세도 정치 시절에 세도 정치를 반대해서 등장한 홍경래의 난, 그리고 이 세도 정치 노론이 됐건 여기를 물론 이제 정조하고 홍경래가 아니라
누굽니까? 홍구경. 홍구경이 vs 정조. 자, 홍구경하고 정조 때부터 은원군은 관련되고 또 그 후에도 은원군의 서자를 추대하려고 이제 순조하고 붙는, 즉 정조, 순조 때 vs가, 자 여기서도 홍경래와 통했던 최수영이 은원군의 서자에 이철득을 해서, 자 아무튼 은원군의 서자지만 은원군이 등장을 하는 거고, 또 자 이제 그 홍구경 때도 등장을 상계군 양자 넣어서 등장하는 때도 또 은원군입니다. 일단 또 은원군은 처음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은원군은 조선 영조의 손자이며 장조의 서장자이며 정조의 이복동생이다. 장조의 아들 중 정조, 은정군과 함께 성년까지 살아남았고 철종의 할아버지로 25대 왕 철종은 그의 서자 정계대원군의 서자이자 셋째 아들이었다. 자, 1778년 홍구경이 정조의 효의 왕후가 후사가 없는 것을 기회로 누이 동생 원빈 홍씨, 즉 홍구경의 동생을 왕세자를 낳게 하려 하였으나, 즉 그 홍구경이 동생을 정조한테 시집을 보내 효왕후가 후사가 없으니까 왕세자를 낳게 하였으나 다음에 원빈 홍씨가 이제 죽는 거죠. 죽자 대신에 은원군의 맏아들 다음을 원빈 장례 때 대중관을 시켜 양자로 삼고, 즉 죽은 원빈 홍씨의 맏아들 다음을 양자로 삼아서 세자로 책봉하려 하였다. 세자로 책봉하려 하였다. 그 다음에 정조 다음에 자기 동생이 자기가 처가가 돼서 다음 왕을 정조가 낳지 않은 은원군의 맏아들들, 즉 은원군은 장조의 서장자, 즉 사도세자의 서장자의 핏줄을 이어서 다음 왕을 만들려고 한 계획이 홍구경이가 했고, 이로 인해서 홍구경이 아웃되는, 즉 홍구경 때도 관련된 게 은원군, 순조 때도 은원군. 하지만 이제 물론 1800년대에 이 혈통 가문이 끊어지고 결국은 이 장조의, 즉 사도세자의 아들 은원군이나 그 은원군하고 또 뒤에 누굽니까, 그 흥선대원군 라인이 은원군의 동생, 이 두 쪽에서 이 혈통감을 이어버리는데, 아무튼 그래서 1800년대 실질적으로 그 현종 때 이 직계가 끊기는 걸로 봐야죠. 아무튼 홍구경은 그의 아들 완풍군을 왕족의 본관, 뭐 왕족의 본관이 완산을 가리켜 홍구경에 해서 뭐 풍산 완풍이라 했다, 뭐 이런 이야기고, 후에 상계군으로 개칭함. 상계군으로, 자 담이 상계군이 됐고, 얘가 양자, 홍구경이 동생 홍씨한테 죽은 홍씨의 양자가 되어서 왕위를 잇게 하려는 계책이었다. 그리하여 홍구경은 쫓겨났고 병사한 뒤 그 일정은 계속 역모를 꾸몄고, 상계군 다음은 자기가 연루되어 1786에 자살하였다, 이렇게 기록되는 겁니다. 즉 여기에 또 중심인물이 은원군이 되는 거고, 1780년 상계군이 자살 의혹에 의문에 음독 사망하자, 자 그랬을 때 이제 은원군의 지위가 어떻게 되냐면, 즉 은원군은 사도세자의 사도세자의 정조의 이복 동생이고 왕족이라 이겁니다. 왕족의 가문이고, 사도세자의 뭡니까 이게, 사도세자의 영조의 손자이고 사도세자의 서장자, 서열, 이게 그 서장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원군 자체가 정조만큼의 그 어떤 왕족의 서열이 되는 거죠. 지금 물론 아들 갖고 이렇게 이제 한 게 기록에 나왔고 홍구경 때 그 이후에. 근데 이제 이 은원군 자체가 상계군 사건으로 죽을 뻔했으나 정조가 대신 요구를 뿌리치고 유배형으로 낙차되었고 그의 은원군은 군의 자기를 박탈당하고 현록대부 오이 도총부도 총관직에서 파면되고 즉 은원군이 오이 도총부 총관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조선 군대의 서열이 높은 거고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그가 홍구경과 한패거리며 상계군을 추대위 음모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의금부 등에서 번갈아 가며 은원군을 토제와 처벌을 추정했고 은원군은 홍구경과 적극적으로 모의했다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한편 은원군과 그의 일가는 강화도 유배 생활의 기록이 대부분 전하지 않는다. 그 은원군과 그 일간들에 대한 일성록, 승정록 일기 등 기록 등은 철종 즉위 후 대량으로 세초되었고 사라졌거나 지워졌거나 즉 은원군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심해야 될 거는 은원군의 기록은 세초되었다. 즉 은원군의 기록은 많은 것들이 왜곡되어질 수가 있는 거다. 그런 인물이 은원군이다라는 겁니다. 고종의 제기가에도 일부 남아있으나 고종 때에 와서 목줄을 긋거나 해당 기사를 잘라버린 식으로 기록이 대부분 말소되었는데 우리는 은원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록은 갖고 있는데 여기서 자 은원군은 많은 기록들이 목줄거나 잘라버리거나 세초되었고 즉 은원군이라는 캐릭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다. 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홍구경, 은원군 이를 합쳐놓으면 홍경래가 되지 않느냐. 단기적 사건의 인물. 즉 물론 이제 홍경래 연한이 그 선조 때 선조죠 선조 아들이 순조 김조순 반대 순조 때 이제 vs 하고 세도 가문이 됐건 그 평안도 멸시건이 됐건 서쪽에 대한 황폐화가 됐건 하는데 결국은 홍구경도 vs 정조고 그 은원군은 홍경래 때부터 그 선조 때까지 세도 가문하고 vs 하면서 왕권을 지려는 반대 세력의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 강화도 유배를 하느냐 하지만 이 은원군 자체는 그 오이도 도총부 총관까지 하는 군사권을 진 어느 최고 정점자리도 있다가 유배를 당했다가 하는 인물이 은원군이고 홍구경이고 이 두 인물을 합쳐서 단기적 사건으로 등장시킬 수 있는 재구성이 한반도 아시아의 로컬화된 단기 사건에 소규모된 또 평안도라는 곳에 설정된 홍경래 연안으로 탄생할 수도 있는 의학의 원천 순수가 존재하는 인물이 은원군이고 홍경래다 라는 겁니다. 즉 한반도 사회에서의 은원군의 손자가 철종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철종의 캐릭터가 미국 사회에서는 링컨으로 재탄생되는 거고 미국 역사에 가까운 프랑스 역사의 그 나폴레옹 3세의 할아버지는 나폴레옹 1세가 되는 거고 즉 나폴레옹 1세는 그 1800년대 또는 1700년대 말부터 활동한 인물이고 군사권도 있고 황제도 되고 하는 이 스토리로 거꾸로 넘어오면 결국은 나폴레옹 1세가 은원군이 되는 거고 정조 즉 그 영국을 사도세자의
아니 세도 가문의 세력으로 보고 세도 가문이 진 어린 왕이 있고 여기에서 반하는 세력이 그 부르몬가의 핏줄을 타고 오는 사도세자의 핏줄인 은원군이 되는 거고 은원군이 나폴레옹 1세도 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가설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폴레옹의 탄생으로 신성로마 제국이 종료가 되는 거고 이 신성로마 제국이 즉 그 정통적 신성로마 제국을 우리가 조선으로 보는 거고 또는 고려조선으로 보는 거고 자 이거의 실질적인 자 이제 이건 유럽사를 바탕으로 봤을 때 결국 조선사가 실질적으로 무너지는 분기점이 종조 이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본다는 의미가 실제 기록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그 조선이라는 그 혈통 가문을 장자계로 이어오는 그런 맥락의 질서가 실질적으로 허수아비로 돼서 이 맥락을 이어온 기록이 아니라 그 실존 세력들이 인정하지 않고 분열되는 포인트점을 세도 1800년대 시작으로 보아야 되면서 이 시대에 급격하게 제국화, 제국의 탄생, 제국의 확장들이 가지가 펼쳐질 수도 있다는 가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50분, 또 10분 남았네. 자, 이제 하는 것들을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역할이 비스마르크. 자, 1871년 독일 제국 탄생. 그리고 나치 제3제국. 이 모든 역사에 이제 그 다음에 1897년에 대한제국이 탄생했다는 거고 시차적으로 대한제국의 역사는 밀려서 이 시간대가 뒤로 갔거나 좀 짧은 요지가 있는 거고 결국 나폴레옹하고 연관된 비스마르크 독일 제국 또는 또 그 후에 나치까지 실존 역사하고 이어지는 거고 자 남영군 2구 즉 흥성대원군의 아버지이며 고종의 황제의 할아버지이며 안평대군의 육도세존이며 사도세자의 넷째 세자인 은신군의 양자로 입양되어서 즉 그 은신군의 양자로 입양된 안평대군의 육대손이 그 은신군의 양자로 남영군 2군이 은신군의 양자로 들어가서 독일 계보를 이뤄서 프랑스와 독일하고는 VS가 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이 남영군 묘 그 무덤 그 파헤친 사건이 등장하는 거고 또 여기서 독일이 등장하는 거고 은신군 이진 영조의 손자로 사도세자의 서자이자 숙빈 임시의 소생으로 둘째 아들이며 정조의 이복 동생이며 은원군의 친동생이다. 즉 은원군은 프랑스를 나폴레옹 3세로 나아가고 은원군의 친동생 은신군이 양자로 들어와서 결국은 흥선대원군 고종의 라인이 등장을 하는 거다. 이런 거고. 즉, 계보, 이거 지금 준비한 건 시간, 1분 되면, 1시간 되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계보가 갈라지는 겁니다. 자, 이게, 은원군, 은신군.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쪽이 독일 제국이 되는 거고 이쪽이 프랑스 제국이 되는 거다.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명의 고종이 있는 거고 이제 막판 되니까 좀 이야기가 좀 짧아집니다. 중간에 너무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래서 즉 장헌세자 사도세자의 또 다른 말 장헌세자를 이미지화를 시키면 결국은 모세가 아니지 아브라함이 희생양을 바치는 친아들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즉 이거를 한자로 말하면 장언세자가 되는 거다.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정조, 문성, 문열, 성인, 장효, 대왕. 조지 워싱턴이 정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워싱턴에 조지 워싱턴 메이슨 내셔널 메모리얼 이런 성전이 있는 거고. 조지 워싱턴이 결국은 국회의사당 천장에 조지 워싱턴 승천도가 있는 겁니다. 비상한 천국으로 간 조지 워싱턴은 천국으로 간 신이 되는 겁니다. 신이 황제를 만드는 거고. 그랬을 때 프리드리 2세, 루이 16세, 게오르기 윌리엄 프레드릭, 독일이죠. 이게 다 정조 2세 캐릭터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조지 워싱턴이다. 이게 정조의 독일, 프랑스. 이건 영국인가? 그랬을 때 이 사도세자의 또 다른 프랑스 버전은 프레드릭 루이스, 조지 2세의 장남이고 조지 3세의 아버지고, 영국이죠. 프레드릭 루이스는 조지 2세 장남, 조지 3세 아버지 왕세 자리에 있다가 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부왕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 영국의 사도세자. 루이 드 프랑스 황태자이며 루이 15세와 그의 왕비인 폴란드 마리 레슌친가의 장남이다. 루이 페르난다 드 프랑스 사도세자. 후일 프랑스 국왕을 역임하는 루이 16세, 루이 18세, 샤르 10세 형제의 아버지였다. 자, 지금 영국의 사도세자 영국 버전이 프레드릭 루이스, 프랑스 버전이 루이 드 프랑스. 이 정도는 다 아실 분들이고. 그랬을 때 이제 저번 편에 제가 못했던 이성계가 됐건 주원장이 됐건 친모가가 됐건 티무르가 됐건 이들의 그러니까 황제가 되든 왕이 되든 그 후에 이제 아들들의 분쟁이 됐건 똑같은 패턴이 등장하는 겁니다. 주자 이야기했고 이성계 이야기했고 이야기는 자주 했던. 그리고 왕건이도 결국은 광종이 형제들을 정리하고 왕이 되는 이야기도, 결국 왕건의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이성계, 주원장, 티무르 이야기하고 또 이꼬릅니다. 물론 이성계 때는 왕자의 난 이후에 되는 거고, 광종 때는 왕자의 난 말고 자기 형들이 왕이 된 다음에 해서 이제 여기가 네 번째고, 저기가 광종은 네 번째고 이성계는 세 번째이지만 결국은 맥락은 똑같은 이야기다. 왕건이 됐건 이성계가 됐건 주원장이 됐건 티무르가 됐건.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왕건을 오토 1세 또는 루돌프 합스부르크 뭐 이런 캐릭터로, 물론 이거 시간차는 나지만 왕건을 오토 1세로 보는 거고, 신성 로마제가 세큐럼 로만 임페리얼을 고려 조선으로 보는 거고, 뭐 이제 시간대도 이건 비슷합니다.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시간대 오토 때부터 그 후까지. 그리고 고려 조선의 플러스도 결국은 고려 조선 이야기가 신성 로마 제국의 이야기고, 고려 조선의 이야기가 분해가 되는 게 1800년대 초고, 즉 프랑스, 독일, 유럽 사례를 비틀어 봤을 때, 즉 정조 이후에 아웃된다는 소리고, 그의 이야기를 금성이 산인의 이야기는 고트 미트 어스로 신과 우리가 뭐 만나다 함께하다 이거고, 결국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금성이 산이 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소화되시는 분들 잘 소화하시고,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런 가설도 있고 이런 되지도 않는 이야기 속에서 들어맞는 것도 우연 아닌 우연이고, 어느 정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무언가를 찾았던 사람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도 있다고 보는 거고, 시즌 15에서는 뭐 이 정도까지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지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이 그나마 만족하시리라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